먼저 구평 분석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2021 입시 그냥 문과 중위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꼭 알아야 될 것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기사들을 볼게요. 2021 수능, 물수능, 재학생, 재수생 격차 커졌다. 도내 학생들, 이거는 참고로 전라북도예요. 우리 전북 학생들 중위권, 상위권 격차가 커져. 6월 목평 양극화 심화. 그러니까 이런 기사들 때문에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불안해요. 특히 우리 여기 지금 오늘 들어온 내가 볼 때는 우리 뭐 여기 있는 모든 학생이 중위권이 아니라 상위권인 학생들도 있을 텐데 그냥 들어온 친구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중위권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내 위에 있는 학생들과 너무 격차가 큰가? 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 우려에 앞서서 먼저 분석을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최상위권 밀도가 감소했고 그로 인해서 상위권 입시는 엄청나게 눈치 싸움이 진행될 겁니다. 아까 분명히 상위권이랑 중상위권이랑 벌어졌다고 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지?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할게요. 국어 같은 경우는 보면 이제 작년 구평이랑 재작년 구평이랑 비교해보면 실질적으로는 거의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죠? 커트라인이.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이거예요. 지금 1컷이 90점이면은 똑같이 94점, 95점, 96점 받은 애들이 작년이랑 똑같지를 않아요. 네. 이걸 보면 그냥 표본 밀도가 비슷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국어 퍼센트로는 뭐 0.07%밖에 차이가 안 나 보이는데 1,400명, 900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상위권 학생들이 수가 100점 맞은 수가 지금 반도 안 돼요. 그러니까 물론 전체 수험생이 줄었기 때문에 퍼센트는 그나마 덜 줄긴 했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만점 같은 경우는 520명 대 234명으로 절반 이하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 볼게요. 우리 수험생 수가 줄었는데 서울대 정시 인원이 줄었나요? 아니요, 늘었어요. 연세대 정시 인원 줄었을까요? 아니요, 늘었어요. 고려대 정시 인원 줄었을까요? 아니요,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정시 모집 인원은 상위권 대학들 늘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 오히려 극상위권 100점 학생 수는 줄었다고요. 똑같은 1컷이 90점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그 시험의 난이도를 평가할 때 단순히 등급 컷만으로 그 시험의 난이도를 결정하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러면 실질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89점 정도부터는 이번에 그 구평 인원이 초과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80점 정도 가보면은 오히려 더 많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뭐 중위권, 상위권 격차가 벌어졌다는 걸 떠나서 그냥 최상위권 수가 줄었고 중상위권의 밀도 자체가 두툼해졌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작년과 비교를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과 비교하면 작년 같은 경우도 수험생 수가 엄청 줄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수험생 수가 현역 수가 엄청 줄었는데 중요한 건 작년에는 재수생 수는 줄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공공년생들이 많았으니까. 네. 그런데 올해는 달라요. 올해는 현역도 줄었지만 우리 01년생 재수생 수도 같이 줄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최상위권 밀도 자체도 떨어졌다는 거죠. 벌어진 게 아니라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최상위권들이 더 득실득실 될 수가 없는 게 그만큼 재수생들이 없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면 생각보다 위에서부터 그렇게 연쇄 붕괴가 이루어지면 생각보다 입결이 우리가 올해 생각하는 걱정보다는 조금 더 괜찮을 수도 있다. 즉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한테도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수학 나형 같은 경우를 볼게요. 네. 수학 나형 딱 봤을 때 이것만 보면 작년 구평이랑 작년 수능이랑 그죠? 딱 보면 작년 수능이 훨씬 어려웠네라고 생각할 거예요. 네. 그런데 그래서 만점 표준 점수도 구평은 142점, 수능은 149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만점 표준 점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시험은 어렵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 시험은 어렵다라고.
그런데 보시면 오히려 작년 9평보다 작년 수능에 100점짜리는 더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최상위권과 상위권이 벌어지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작년은 현역 수는 엄청 줄었는데 재수생 수가 줄지 않아서 오히려 이런 결과들이 나타났다고요. 이런 게 상위권과 중위권과의 격차가 벌어지는, 최상위권과 상위권의 격차가 벌어지는 소리라고요. 이런 게. 네. 그래서 보면은 오히려 93점 점수를 보면 어때요? 작년 수능 인원이 훨씬 적죠, 당연히. 근데 만점자는 더 높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그 최상위권 서울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수학이 100점자가 더 늘었기 때문에 문과 입시는 더 헬이었어요. 분명히 1컷은 낮아졌는데 100점이 더 늘어서, 그러니까 서울대 같은 학교에서는 굉장히 생각보다 입결이 높게 형성됐어요. 이게 그 단순하게 등급 컷으로만 볼 게 아니라 각 점수대 도수가 어떻게 누적되어 있는지를 판단을 해야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누적 백분이라는 것들을 추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이제는 본격적으로 올해랑 비교해 볼게요. 작년 9평, 올해 9평을 보면 올해 9평도 1컷은 84예요. 그렇죠? 네, 84예요. 그래서 보면은 97점 이상은 어때요? 거의 비슷해요. 비율이 0.2% 정도. 97점 이상은. 그런데 92점까지 수치가 엄청 줄었고 88점 수치도 엄청 줄었어요. 그죠? 네. 즉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뭐냐면 요 최상위권층도 생각보다 좀 엷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는 확실히 벌어져 있어요. 근데 이거는 너무 어렵게 나왔거든. 그러니까 우리 실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6평은 어땠어요? 6평. 6평은 사실 1컷이 93점이긴 했는데 96점까지의 누적 인원이 거의 4% 가까이 됐거든요. 근데 96점까지 4%를 살짝 못 채웠는데 전국에 95점, 94점 받은 학생들이 거의 없으니 그냥 1컷이 93점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작년 1컷은, 그러니까 올해 6평 1컷은 96점이나 다름없단 말입니다. 그러니 시험을 조금 어렵게 냈는데 바로 9평 이렇게 내려갔어요. 그래서 사실 수학 난이도는 아직 평가원에서 정확하게 지금 맞추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수능 때도 우리 학생들한테는 그런 어떤 테스트 배드가 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영어 한번 볼게요. 이제 우리 학생들, 특히 우리 중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공부하기도 바쁘기 때문에 영어 공부할 시간도 굉장히 부족할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영어 같은 경우를 보면 작년 9평과 올해 9평과의 1등급 비율은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2등급 비율은 14%에서 어떻게 됐다? 11%로 떨어졌다. 11%대로. 한 2.5% 정도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학생들 3은 다 배웠죠? 2.5%포인트가 떨어졌고요. 비율로 따지면 17%, 18% 정도가 감소한 겁니다. 2등급 인원이. 그러면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80점 언저리로 맞고 있는 친구들, 이 80점 언저리로 맞고 있는 친구들은 영어 공부 확보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보면 알겠지만 올해 6평 때도 보면은 작년이랑 작년 시험들보다 1등급 인원이 더 많지만 2등급 인원은 더 어때요? 더 작아요. 2등급 인원이 지금. 지금 이 말은 뭐냐면 예년에 비해서 영어를 지금 2등급 때 맞는 인원이 적다는 거예요. 뭐 시험 난이도는 이런 거는 어쨌든 둘째 치고 시험 난이도가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뭐를 알아야 된다? 지금 2등급 받고 있는 인원이 지금 현격하게 줄고 있다예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저 2등급 나왔는데 올해 3등급 맞고 있다. 이런 친구들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요. 80점대 초반, 70점대 후반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은 특히 문과 같은 경우는 그래 중위권 어떻게 2등급까지는 괜찮은데 3등급 받으면 타격이 굉장히 커요. 네, 그거 이야기는 이따가 뒤에서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영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제 몇몇 학교 사례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그 한 세종대학교 정도를 한번 볼게요. 이제 세종대학교 정도 이번 9평 기준으로 한 국어는 한 2등급 커트라인 근처, 수학은 3등급 초반, 그리고 탐구는 한 2등급 정도 맞고 영어도 2등급 정도 맞았을 때, 이 정도 되면요.
세종대랑 단국대를 보면 어때요? 거의 다 뭐 다 갈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맞죠? 세종대로. 근데 여기서 내가 다른 점수는 그대로 박아놨는데, 그러니까 국어도 100분이 90, 수학은 85, 뭐 90, 92등급 커트라인 정도. 근데 내가 영어를 3등급으로 바꿨다. 네. 지금 단국대는 거의 그대로인데 세종대 어떻게 됐어요? 다 빨간불 뜨고 있어요, 지금. 단순히 영어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됐던 학교가 영어가 3등급 되면서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예요. 예.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국승세단 라인 학교 중에서는 세종대가 영어를 엄청나게 깡패처럼 모으고 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다른 과목이 좀 약해도 영어를 잘 받는다? 그러면 생각보다 국승세단 라인에서 세종대를 가기는 쉬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여학생들 많이 보이니까 성신여대 한번 볼게요. 성신여대는 아까 점수 똑같아요. 아까 점수 똑같은 상황에서 영어가 1등급. 그러니까 지금 국어 2등, 국어랑 생윤이랑 사무는 거의 2등급 커트라인 정도. 그리고 수학, 나영은 3등급 초반일 때, 그리고 영어 1등급일 때 성신여대는 뭐 거의 다 합격해요. 글로벌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세 과목밖에 안 보는 학교라서 한 과목 망친 애들이 대거 들어와서 안 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만약 영어 2등급이 돼. 그래도 아직까지 괜찮아. 그죠? 그런데 영어가 3등급이 돼. 이렇게 돼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우리 문과 학생들, 특히 지금 우리 문과 중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게 뭐냐면 이게 비단 성신여대뿐만이 아니라 영어 1등급하고 2등급 정도는 국승세단 라인 이하에서는 괜찮아요. 1등급이면 어드밴테이지가 있긴 하지만 1등급하고 2등급 차이는 크지 않기 때문에 괜찮은데 문제는 이렇게 영어가 3등급이 되면 영어가 3등급이 되면은 합격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영어 2등급 비율이 줄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지금 70점대 후반인 학생들 어떻게든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달달달 외워서라도 어떻게든 연계 2문제라도 느껴서 80대 초반으로 가야 돼요. 지금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점수 다른 거 손 안 대고 영어만 바꾼 거예요, 지금. 이게 영어 2등급일 때고 이게 3등급일 때예요. 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영어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크게 다가온다라고 아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지방거점 국립대학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서 오늘은 그래도 지방 친구들이 많이 안 보이는데 지방 친구들 한번 볼게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점수랑 거의 비슷합니다. 영어가 1등급일 경우. 그래서 특히 이제 부산대랑 경북대랑 비교해 볼게요. 부산대 이게서 지수가 보이는데 이 지수의 의미는 이게 매년 학교별로 입결이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고 학과별로 어느 해는 경영학과가 높을 수도 있고 낮을 때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보정해서 전반적으로 그 학교를 들어갈 만한 확률 같은 숫자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지금 점수에서는 부산대는 64.2 그리고 경북대는 69.2입니다. 네. 이 정도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아까 그 점수에서 지금 국어 2컷, 수학 3등급 중간, 탐구 2컷에서 영어가 2등급이 되면 부산대는 60대에서 50대로 떨어졌어요. 그죠? 근데 경북대는 69에서 48로 더 크게 떨어졌죠. 네. 그 다음에 똑같은 점수대에서 영어만 3등급으로 바꿨습니다. 영어만 3등급으로 바꿨는데 부산대는 아직 39인데 경북대는 15로 떨어졌어요. 즉 이거는 뭐냐면 부산대보다 경북대가 영어 반영 비율이 더 크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 지방에 있는 학생들 그래서 내가 서울로 있는 애매한 학교 갈 바에는 부산대나 경북대를 더 가고 싶다, 더 선호한다라고 했을 때 영어를 잘할 경우는 경북대가 유리하지만 영어가 내가 약하다 싶으면 오히려 부산대가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나는 부산대가 경북대보다 좋아해서 부산대가 점수가 입결해서 높은 게 아니라 지금처럼 학교별로 영어를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입학 결과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알겠죠? 네, 그 다음
그래서 중위권 대학들 보면 여기서 내가 이제 색깔 칠해놓은 학교들이 있어요. 이 색깔 칠해놓은 학교들이 조금 영어 반영 비율이 높은 학교들이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가고자 하는 학교들이 여기 있으면 한번 체크를 하세요. 내가 영어를 잘한다 싶으면. 그래서 경북대 같은 경우는 이제 2등급하고 3등급 차이가 한 5점 정도. 표준 점수. 그 다음에 세종대학교 같은 경우는 9점. 성신여대 같은 경우가 제일 깡패예요. 성신여대는 10점인데 100분위 기준으로 10이에요. 100분위 기준 10. 알겠죠? 네. 그래서 특히 요 세 학교들이 제일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2 외국어 아랍어 대치. 혹시 여기서 아랍어 신청한 학생 한번 손 들어볼까요? 많지 않네. 이거 다들 사탐으로 승부할 거야. 사탐으로. 사탐 2개 다 잘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생윤사문 손 들어봐요. 생윤사문 별로 없네. 왜냐하면 탐구가 내가 왜 이걸 얘기했는지 사실 이제 이미 늦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한번 잘 볼게요. 여기 보면 아랍어가 한 40점 정도가 되면 한 100분위가 96 정도 돼요. 3년 한 평균 정도로 보면. 그 다음에 아랍어를 한 25점 더 받으면 100분위가 92 정도 됩니다. 저게 높은 건가? 낮은 건가? 감이 없는 친구도 있어서 한번 볼게요. 사탐을 47점 받을 경우 나올 수 있는 100분위들이에요. 작년 수능 기준으로. 92, 78, 95, 93, 91, 90이에요. 어떤 과목도 한 개를 틀렸을 때 100분위가 96 이상 나오는 게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아랍어를 40점 받는 게 다른 탐구 하나 틀리는 것보다 무조건 유리하다입니다. 거기에 사탐 2개 틀렸을 경우에 100분위는 80대, 70대, 뭐 한 90, 80대, 80대, 80대예요. 즉, 그 말은 뭐냐면 아랍어를 25점 받는 게 사탐 2개 틀리는 것보다 더 낫다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는 거냐면 아랍어 25점 맞을 만큼만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1점짜리 10문제, 2점짜리 20문제 있는데 거기에서 그냥 1점짜리 10문제 풀 수 있을 정도만 수능 특강을 공부하고 나머지 2점짜리 한 번으로 찍으면 한 5, 6개 맞으면 22점 정도 나와서 2등급 된다고요. 그게 사탐 2개 틀리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반영하는 학교는 뭐 서울대는 필수고 연세대, 성대,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한국외대, 서울시립대, 건국대, 동국대, 이화여대 이렇게 반영을 한다고 위학교에서는. 그러니까 사실 위학교에서는 생각보다 제2하고 대차가 좀 큰 편이에요. 그 다음에 중위권 대학교도 약간 있어요. 그래서 서울 쪽 보면은 뭐 건국대, 광운대, 동국대, 성신여대, 숙명여대 이런 학교들이 좀 반영을 하고 있고요. 숭실대 같은 경우는 다만 해당 과목만, 그래서 아랍어는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밑에 학교들 지방거점 국립대 같은 경우는 되긴 하지만 관련 과들, 그래서 아랍어는 맞겠다. 그냥 찍맛 하는 애들은 키우지 않겠다라는 그런 거고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 위에 요 정도 학교들이 보는 학교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탐구를 반영하는 방법. 네. 지금 이제 여대를 기준으로 해봤는데 지금 어떤 점수대가 있는데 성신여대랑 동덕여대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일반적으로 여학생들이 선호도는 동덕여대보다는 성신여대, 서울여대가 더 높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사탐을 한 과목을 조금 망치면 이렇게 돼요. 서울여대는 그대로인데 동덕여대는 그냥 빨간불이 어장창 뜨죠? 이런 이유는 뭐다? 탐구를 한 과목 반영하는 학교다. 그래서 내가 이 말은 뭐냐. 그렇다고 탐구를 한 과목만 공부하라는 게 아니에요. 네. 지금 이런 경우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시라고 하는 건 항상 얘기하지만 동일한 그러니까 점수가 높고 낮음에 따라서 무조건 높은 학교, 낮은 학교가 갈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점수를 어떤 학교에 유리하게 맞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탐구를 한 과목 보는 학교들이 이 정도 있어요. 그래서 서울고는 경희대학교 예체능 계열, 그리고 삼육대, 상명대, 서울여대, 한성대, 그다음에 한양대, 스산이 탐구를 한 과목 보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 학교들, 이 경기권 학교들이 생각보다 많이 탐구를 한 과목을 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인서울이 조금 빡빡한 정도의 점수다라고 한다면 사탐을 지금 둘 다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에 집중하도록 훈련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특히 우리 중위권 학생들 지금 아마 뭐 내가 상위권 학교를 물론 가고 싶긴 하지만 지금 내가 구평 성적을 봤더니 2등급, 3등급, 4등급이 찍혀 있는 우리 학생들한테 우리가 조언을 하자면 이거예요. 사탐이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막판 같은 경우는 특히 현역들도 마지막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 기를 쓰는 과목이 사탐이기 때문에 우리 현역 학생들 그냥 6평대하고 9평대 등급 괜찮았다고 생각했다가 수능 때 뒤통수를 맞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변환 표준 점수를 쓰는 학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100분위를 보는 학교들이 있고 그 다음에 표준 점수를 보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사탐이 어떻게 왜 중요한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특히 이 중에서 우리 학생들이 중요한 게 바로 표준 점수 보는 학교들은 좀 상위권 학교들이고 지금 이 100분위 보는 학교들이 대부분 서울 중하위권 대학교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즉 내가 인서울을 하기 위해서는 사탐을 전략적으로 더 잘 보는 것이 생각보다 내가 국어 수학이 약하더라도 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친구 한번 점수를 볼게요. 이 친구. 국어는 2등급, 수학은 3등급, 영어는 2등급, 그리고 탐구는 1, 2쯤 돼요. 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제가 비교할 게 숭실대랑 국민대를 비교할 거예요. 숭실대는 변환 표준 점수를 쓰는 학교, 그리고 국민대는 100분위를 보는 학교예요. 그럼 이게 숭실대고 이게 국민대예요. 지금 딱 봤을 때 조금 어디가 더 잘 가는 것처럼 보여요? 아무래도 숭실대보다는 국민대가 더 합격이 더 잘 나와 보여요. 그렇죠? 이 점수대에서. 그런데 내가 만약에 여기서 한지를 하나 더 틀렸어요. 그러니까 한지 표준 점수가 66점이었는데 한지 표준 점수를 63점으로 하나를 더 틀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뭐 숭실대 좀 빨간불이 좀 늘었네요. 그런데 국민대는 더 늘었어요. 이게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나냐면 숭실대는 변환 표준 점수를 써서 그나마 괜찮은데 국민대는 탐구를 그냥 100분위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응시하는 탐구를 알다시피 한 문제 더 틀렸을 때 깎이는 100분위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보면 한지가 66일 때 97인데 하나 더 틀리면 85가 돼요. 100분위가 급락해요. 다른 과목과 다르게 탐구가 100분위 떨어지는 게 엄청나다고요. 예를 들면 올해 9평만 기준으로 하더라도요. 수학 100점과 수학 96점과 100분위 차이가 없어요. 둘 다 똑같이 100이에요. 수학 92점, 100분위 99. 수학 88점, 100분위 98이에요. 그러니까 수학은 100점에서부터 88점까지 떨어지는데 100분위가 2밖에 안 줄어든다고요. 왜? 거기 학생들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한지는 3점 떨어졌는데 100분위가 12가 떨어졌다고요. 왜? 사탐은 상위권에 표본 수가 더 많기 때문에 내가 하나를 더 틀렸을 때 100분위가 떨어지는 폭이 훨씬 커진다라는 겁니다. 즉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생각보다 내가 사탐을 47, 45에서 50점 가는 그 노력에 비해서
얻는 게 더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내가 인서울권으로 진입하는 데 있어서 백분위를 반영한 학교를 고려를 한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사탐을 전략적으로 파는 게 훨씬 더 중요하대요. 국어 수학 88점에서 100점까지 가는 거랑 한지 47점에서 50점 가는 거랑 뭐가 더 어려울까요? 수학 88점에서 수학 100점 가는 게 훨씬 어려워요. 그런데 한지 47점에서 50점 가는 게 효율이 6배나 좋아요. 가성비가. 우리 학생들 그렇게 가성비 찾잖아요. 맨날 뭐 먹을 거, 옷 입을 거 할 때 우리 학생들 맨날 그 급식 먹으면서 가성비 너무 떨어진다. 맨날 많이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런데 왜 공부할 때는 가성비를 안 따지냐 이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사탐을 생각보다 내가 지금 마지막 스퍼트를 하는데 뭐 수학을 킬러 문제를 더 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국어도 내가 과학기술 지문의 킬러 문제를 보기 문제를 더 풀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사탐을 안정적으로 50, 50을 받는 게 우리 학생들 대학 가는데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라인별로 한번 입교 흐름을 잡아볼게요. 이제 국승세단 단위에서 국민대학교를 볼게요. 이거는 뭐냐면 2018학년도, 2019학년도, 2020학년도 항상 매년 얘기하지만 매년 경영학과가 1등이 아니에요. 경영학과가 하도 높으니까 애들이 쫄아서 못 쓰면 빵꾸가 나서 내려가고 입결이 너무 낮아. 애들이 이거 보고 단순하게 몰려들고 지금 이 V자 빅데이터 경영학부를 보시면 2018학년도에는 제일 높은 과였어. 그러니까 애들이 그 다음에 쫄아서 안 썼더니 빵꾸가 훅 났네. 그 다음에 애들이 이거 보고 야 여기 낮은 과니까 내가 갈 수 있나 보다 하고 그 다음에 입결이 1등이 됐다고요. 지금 우리가 이런 걸 보여주는 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종이 배치표들 같은 경우는 다 뭐가 나와 있어요? 항상 보면 학교별로 항상 경영학과가 1등이야. 그러니까 일반적인 배치표라고요. 항상 우리 학생들은 그것만 보고 판단을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만 판단하지 말고 지금 아마 조만간 아마 11월 달에는 센터에 이런 소위 말해서는 이렇게 흐름으로 보여 있는 예를 들면은 이렇게 올랐으면은 올해는 조금 내려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너무 지금 높아지고 있는 과들은 얘는 이게 낮아졌어. 요 두 과들은 올해는 높아질 수도 있으니 요 두 개는 피해야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학교별로 이거를 다 만들어서 센터에 다 비치할 수 있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지나가면서 지금 이렇게 입결 흐름들이 이렇게 진행하고 있구나. 그래서 보면은 실질적으로는 여기 보면은 평백이 84부터 어디까지? 90, 92까지. 그럼 그 말은 뭐냐면 어떤 과가 되어일지언정 내가 모든 과목이 2등급이 된다라고 하면 국민대학교 정도는 갈 수도 있구나. 하다못해 내가 3등급이 2개 정도 섞여 있어도 내가 평균 백분위가 한 80대 후반이면은 갈 수도 있겠구나라고 인지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다만 요 두 개 과들 경영학과하고 교육학과는 조금 피해야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올해 이렇게 슝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것들을 유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인하대를 보도록 할게요. 널뛰기가 엄청 심하죠. 특히 요놈 사회복지학과인데 전년도에 좀 낮았다가 2018학년도에 작년도에 뿡 뛴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완전 내려왔어. 그러면 우리 학생들 이 결과만 보고 올해는 엄청 몰리겠죠? 그럼 쑥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이런 과들은 올해는 웬만하면 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학생들이 전년도 결과 보고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은 무조건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요것과 국어교육과 2018년도에 탑 찍었다가 작년에 재작년에 훅 내려왔어요. 그래서 작년에 훅 올라갔다. 그럼 이런 과들은 올해는 약간 내려올 가능성이 많다. 이게 각도가 이만큼 훅 내려갈지 아니면 이 정도만 내려갈지는 아마 올해 학생들의 어떤 표본들에 대한 성적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지원했을 때 경쟁률이 고려해서 되겠지만 지금 인하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과별로 지금 널뛰기 하고 있는 과. 특히 요과, 교육학과도 엄청 쪘죠? 올해도 얘는 좀 이렇게 쓱 내려올 확률이 더 높다. 그렇게 인지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 볼 학교는 단국대학교를 볼게요. 단국대. 원래 단국대학교에서 탑은 국제경영학과. 지금은 이제 국제학부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2018학년도에 탑을 찍었다가 너무 높다 보니 재작년에는 2019학년도에는 바닥을 찍고 작년에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네. 네. 올해는 조금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여기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한 이 정도 되는 단국대가 좀 전반적으로 흐름이 약간 하향 추세가 보이고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작년에는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가 거의 빵꾸가 안 났어요. 왜냐하면 전년도부터 말 많이 많았어요. 막 학생 수가 줄어서 아마 입결이 내려갈 것이다라고 했지만 작년에 간과했던 게 뭐예요? 재수생 수는 줄지 않았다. 즉 상위권 학생 수는 많이 줄지 않았기 때문에 높은 과들, 즉 높은 대학교들은 뚫리지가 않았어요. 거의. 근데 그 애매한 게 어디로 나왔다? 바로 약간 이제 서울 중하위권 대학들부터는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타났다 이거예요. 네. 그러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올해는 현역 수도 줄고 재수생 수도 더 줄었기 때문에 서울 중위권 대학은 이거보다 전반적으로 흐름이 좀 더 낮을 수도 있다예요. 그래서 지금 단국대학교를 보면은 일단은 한 평균 백분이 87에서 83 정도 사이에 있으니 아 내가 그래도 3등급 다 초중반 정도 맞아도 내가 단국대 정도는 갈 수 있구나요. 우리 학생들 무조건 막 인서울권 가고 하는데 무조건 1등급, 2등급 맞을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내가 3등급대로만 맞아도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막 빡세게 내가 막 이 과목을 1등급 맞기 위해서 킬러 혼자 맞추기 위해서 4점 더 맞으려고 기를 쓰고 하지 말고 내가 지금 적당하게 한 2등급 언저리 왔다. 그러면 모든 과목이 2등급 언저리 올라올 만큼 밸런스 있게 공부하셔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고자 하는 학교를 가기 위해서 어떤 과목을 좀 더 올리는 게 효율적인가를 알고 그거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명지대학교를 볼게요. 그래서 명지대학교 같은 경우도 네, 이게 되게 중요한 현상이에요. 지금 서울 중하위권 대학교들은 지금 몇몇 과들이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명지대가 그러니까 무너지니까 한 과가 평백이 68이에요. 우리 3컷이 몇이야? 77. 4컷이 60. 68인 건 뭐다? 국어, 수학, 탐구가 다 4등급 중반까지 애들도 명지대학교 인문학부를 들어갔다 이거예요. 사회과학대학도 다 3컷에 걸쳐도 갔다는 거예요. 지금 명지대학교도. 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뭐라고 했냐면 지금 서울 중하위권 대학교들이 입결은 평균 예년보다 더 무너지고 있다. 왜? 학생 수가 주는데. 작년에는 재수생이 많아서 상위권 대학은 티가 안 났지만 중위권 대학들은 티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했지만 모든 과목을 내가 3등급 커트라인 정도로 도배를 하더라도 인서울 할 수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그렇다고 해서 나 수능 망치거나 그래. 그래도 명지대 인문학부는 대기자고 쓰면 안 돼요. 얘 어떻게 될 거야 그래. 이렇게 슝 하고 올라올 거예요. 알겠죠? 이거 보고 나서 함부로 써야겠다라는 생각은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서울여대를 볼게요. 네. 서울여대 같은 경우는 쌤, 서울여대는 약간 평백이 올라간 느낌인데요? 네, 서울여대는 작년에 탐구를 2과목 반영에서 1과목 반영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입결이 올라간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냥 내려가고 있는 추세가 이어져 있다라고 보면 되고 특히 요게 뭐냐면 이 연두색 74.2 이거는 서울여대의 탑과인 교육심리학과입니다. 그래서 2018학년도에 교육심리학과가 대빵꾸가 난 거예요. 그래서 2019학년도에 다 몰렸고 그래서 작년에는 조금 잠잠해진 거예요. 요과 같은 경우 이게
운원정보과 같은데 운원정보과 같은 경우는 작년에 평백이 72였던 거죠. 역시 4등급대 애들이 들어간 거예요. 빵꾸가 나서. 근데 올해는 이게 어떻게 될까? 슉 하고 올라올 거예요. 그거를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얘기지만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지 말고 오히려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런 것들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내려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래서 서울여대 보면 평균 100분위 라인이 어때요? 80, 82, 84 이 정도예요. 네, 3등급 중반 맞으면 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우리가 인서울대학 가는 거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네, 요 정도 수준이라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동덕여자대학교 같은 경우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입결이 여기서 훅 꺼진 것들이 있고 이렇게 확 반등했던 과목들이 있어요. 경영이 이제 반등을 했는데 이때 조금 약간 낮아서 아마 올해는 얘네 이런 애들은 조금 더 내려올 거예요. 이제 요런 놈들 요런 놈들 같은 경우는 아마도 여기 있는 놈들은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요과들이 아마 아동학과랑 이게 큐레이터인가 그럴 텐데 요것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나중에 아까도 얘기했던 건 센터에 다 붙여놓을 거예요. 이런 것들은 내가 좀 피하는 게 낫겠다. 내가 쓸 거면은 내가 관심 있는 과가 위쪽에 있으면 오히려 위쪽에서 더 찾는 게 더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산대 같은 경우를 볼게요. 사실은 이제 부산대 같은 경우는 이제 애들이 이제 특히 우리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뭐 창원이라든가 뭐 진주 이런 쪽에 있는 사는 친구들이 있는데 부산대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들이 웬만하면 문과 애들이 건동홍 오면 고민해요. 네. 실질적으로는 점수대를 보면은 굉장히 레인지가 넓어서 위에서는 네, 뭐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랑도 겹치지만 이제 아래쪽은 국수세단 아래까지도 내려가긴 해요. 과의 편차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대 같은 경우도 보면 지그재그로 지금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네. 이때도 요 과는 요 위치에서 중간 위치였다가 작년에 확 빵꾸가 났고 이거는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대 평균적인 평균 100분위의 위치는 80, 88 언저리예요. 평백 88. 즉 2등급 커트라인 정도면 역시 부산대를 정시로 갈 수 있어요. 2등급 커트라인 정도면 부산대를 정시로 갈 수 있는데 작년에 부산대 어떤 일이 났냐면 사범대학교들을 볼게요. 네, 불호교육 평백 78에서 끊겼고요. 윤리교육 평백 74대에서 끊겼어요. 네, 평백 80 이하 언저리까지가 꽤 많았어요. 생각보다 부산대를 진학하고 생각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범대학을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데 생각보다 그 결과가 굉장히 낮았다. 예. 생각보다 학생들이 쫄아서 많이 못 썼다라는 게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 아까 이제 평백이 74대면 3등급하고 4등급이 섞여 있는 그런 점수대라는 거예요. 그런 점수대로도 부산대가 열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특히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3, 4등급 맞을 만큼만 공부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최선을 공부를 다해서 성적을 더 잘 받는 게 맞지만 나중에 수능 보고 나서 내가 혹시 3등급, 4등급 나와도 너무 포기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경북대학교를 한번 볼게요. 경북대학교 같은 경우도 이게 복잡해 보일수록 과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들쭉날쭉하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내려왔다가 올라가고 올라왔다가 내려오고 이런 분위기들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경북대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평백 89대부터 79까지 사실은 부산대보다 더 레인지가 넓어요. 왜냐하면 경북대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부산대보다 영어의 영향력이 더 크기 때문에 영어 점수에 따라서 이렇게 국스탄 평균 100분위 레인지가 훨씬 더 넓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영어를 잘 보면은 100분위가 80대 초반이어도 즉 3등급 중후반이어도 충분히 내가 경북대 정도를 쓰는데 문제가 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그래서 요과 이과가 뭐지? 사회학과예요. 사회학과. 사회학과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서 슉 내려왔죠. 작년에 뚫려서. 올해는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충청도 학생이 있나요? 어쨌든 충남대도 한번 볼게요. 우리 충청도 학생들도 뭐 대전 둔산하고 유성센터도 있는데 충남대도 보면은 전반적으로 입결은 일단은 내려오고 있어요. 이게 생각보다 이제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다른데 이제 충청도 지역에 있는 친구들은 이제 충남대를 가는 것보다는 그나마 서울권이 지름이 가깝다 보니 서울권을 조금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좀 더 입결이 좀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그냥 전반적으로 그냥 다 같이 내려간 형국이에요. 그런데 이게 내려가더라도 전반적으로 많이 내렸기 때문에 충남대가 작년에 입결이 좀 많이 내려서 올해는 이게 살짝 소폭 정도로 상승은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충장로에 있는 친구들도 있고 하니까 전남대를 볼게요. 전남대도 역시 어때요? 지금 약간 다 내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전남대 대부분 과들은 역시 3등급 정도면은 충분히 가요. 문과 학생들도. 네. 3등급 정도면 충분히 가는데, 네. 충분히 가는데, 이렇게 4등급까지도 갈 수 있는 학과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하지만 이렇게 너무 이렇게 내려온 과들은, 네, 이렇게 너무 내려온 과들은 이렇게 충분히 반등해서 올라갈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